재밌는 내용이 되게 많아서 옷이 너무 멋있어서 역시 저도, 팀 닥터 느낌이 팍팍 나는데. 예, 사실은 오늘 이 세 분이 다 이 옷을 입고 오기로 했었는데 이제 분실하셨다 그래가지고 저만 입고 왔습니다. 이게 어울리는 분만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스키 선수들이 제공받는 옷이었는데 저도 이제 팀 닥터니까 하나씩 구입을 했었는데요. 사실 밖에서는 부끄러워서 못 입었습니다. 이 태극마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또 잘 타야 돼요. 이거 스키장 가면 그러면 이제 선순주한테 입고 평지만 다니고 이런 데 나와서 입게 됐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얼굴, 머리 손상, 스키, 스노우보드에서의 어떻게 다치고 그런지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대한스키협회 팀 피지션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호준입니다. 운동선수 아니고요. 이 내용은 스키 동호인들이나 선수 그리고 응급구조사들, 페트롤 1차 진료의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스키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얼굴을 어떤 경로로 다치는지 그리고 어떤 경기에서 어떤 빈도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스키 스노우보드가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피드를 즐기는 운동이다 보니까 당연한 걱정인데요. 저 어릴 때 같이 스키 타던 친구들도 요즘에 타러 가자 그러면 무섭다고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사망사고로 따지면 100만 명 중에 두세 명 정도 사망사고가 일어난다고 2010년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고율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보다 7배 적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보다 10배 적은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위험한 운동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망사고는 주로 머리를 다쳐서 사망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헬멧을 잘 쓰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사망사고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머리 손상이 어떻게 발생하냐를 조사한 논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나 머리부터 주로 먼저 다치게 되는데 그냥 가다가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기둥이나 벽에 부딪힌다든지 다른 사람과 부딪힌다든지 본인의 스키 장비를 컨트롤 잘 못해서 얼굴을 친다든지 하면서 많이 다치게 되는데 이런 사고도 이제 본인 스키폴에다가 본인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초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장비에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치는 경로가 다른데 빠른 속도나 아니면 중력 같은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컨트롤 잃으면서 넘어지면서 골반이나 등부터 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머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헬멧의 뒷부분이나 옆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스노우보딩 같은 경우에는 선수라 할지라도 아무래도 장비를 장착하는 그 방향 때문에 얼굴 정면 충격도 있는 편입니다. 이 다치는 모습을 좀 보면 이렇게 스키를 타고 가다가 날라서 골반부터 떨어지고 옆통수. 이게 보드 크로스 같은데요. 이게 점 나다가 중심을 잃고 골반 옆통수. 크로스인데요. 점프 중심을 잃고 골반 옆통수. 에어리얼인데 점프 중심을 잃고 뒤통수. 그래서 옆통수나 뒤통수를 많이 다치고 헬멧이 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얼굴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션 화이트, 션 화이트가 슈퍼파이프 연습하다가 다쳐갖고 얼굴을 굉장히 크게 다친 적이 있죠. 평창 올림픽 때 보면은 주로 프리스타일이나 스노보드 빅에어 같은 데서 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피닉스에서 그때 봉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바빴다고 김명준 선생님 엄청 굉장히 저도 거기 선생님도 있었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안면부 손상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굴은 이제 그럼 얼굴 다치는 거에 있어서 보드나 스키 중에 뭐가 더 위험하냐를 조사한 논문도 있었는데요. 이제 뭐 피부 다치는 건 앞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보드가 더 많으니까 조금 더 많고 치아 손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들고 있는 것들이 스킨이 있다 보니까 스키가 좀 많은데 골절은 두 개 비슷하고 그래서 두 개 다 크게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면 손상은 피부 다치는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엔 얼굴 뼈 골절, 치아 손상, 그 다음에 목을 다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초보 같은 경우에 그물에 걸리거나 아니면 리프트 손잡이 같은 데 목이 걸리거나 그래서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치는 환자들의 초기 접근은 다른 외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BCD인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것들이
넘어져서 목을 옆으로 넘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경추를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숨 잘 안 쉰다고 목을 확 제껴버리게 되면 다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추 손상을 확인한 다음에 기도 유지를 하고 숨 쉬는지 보고 그다음에 피가 막 나는 데 있으면 잘 눌러주고 그다음에 눈, 귀, 코, 목 이런 것들 검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제일 많죠. 찰과상. 그럼 이런 것들은 잘 씻어주고 연고 발라주면 되고요. 타박상은 대부분 그냥 둬도 좋아지는데 연골로만 된 구조들이 얼굴에는 있거든요. 귀나 비중격 같은 경우에는 피가 차게 되면 연골에 영양분이 안 가서 이게 연골 괴사가 이러면서 모양이 확 변합니다. 그래서 귀가 많이 부었다거나 코 안에 봤을 때 많이 보였다 그러면 치료해 주신 선생님들은 살짝 구멍에서 피를 좀 빨리 빼주고 눌러주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막 부었다 그러면 타박상이라서 그냥 두면 생각보다 안화골절들이 자주 생기는데 그런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 없더라도 안과 검사나 CT 검사하는 걸 추천을 하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베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스키나 보드 같은 건 칼날이기 때문에 크게 베이는 경우가 있는데 잘 세척을 하고 거기서 봉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이제 피만 잘 눌러서 전원을 하면 되겠고요. 이 대표적으로 션 화이트 치면 되게 정말 구글에 영상이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보면 진짜 무섭잖아요. 근데 잘 닦아 놓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다쳤거든요. 그래서 물론 입술이 갈렸으니까 많이 안 다친 건 아닌데 잘 닦은 다음에 곱게 꼬매주면 이 정도까지 회복이 됩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입술에 흉터가 있긴 한데 크게 눈에 안 띄게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울거든요. 얼굴에 이제 막 찢어지면 보호자들이 막 그렇죠. 울면서 몇 땀 꼬맸냐 그러고 막 그런데 무서우니까. 대부분 예쁘게 잘 낫고 뭐 감각 이상이나 흉터가 조금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가 많기 때문에 크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뭐 광대뼈가 많이 부러지고 뭐 눈이 그 다음에 더 부러진다고 되는 대부분 응급 상황은 아니고요. 다른 많은 골절과 비슷하게 한 2주 이내에 수술하면 좋아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거나 특이하게 이제 얼굴, 눈 다치거나 코 다치면 드물게 이제 3차 신경하고 미주신경이 연결되는 회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토하고 심박수 떨어지고 부정맥 뜨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머리 아프고 구토한다 그래서 뇌진탕만 생각하고 CT 찍어서 머리 괜찮다고 그냥 보내면 그런 안화골절 같은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응급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진료하시는 분들은 머리 아프고 구토할 때 뇌진탕 이외에도 안면부 골절 같은 것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뭐 치료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제 절개를 해서 뭐 메쉬 같은 걸 대서 재건을 하곤 했지만 요즘엔 내시경도 좋아져서 특별히 절개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옵션이 많이 생겼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눈 근육 같은 것들 뼈 사이에 끼면 토하고 이제 심박수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입안 쪽도 잘 봐서 이렇게 찢어지면 이런 거 잘 보면 이제 턱 골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 번쯤 봐주는 게 좋고 입을 여닫는 걸 해봐가지고 잘 안 물리고 그다음에 물리는 느낌이 다르다 그러면 CT 찍어서 필요하면 이를 좀 묶어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치아 부러지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공부하기 전에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부러지는 경우 괜찮은데 크게 부러지면 이제 이 뿌리 같은 것들이 드러나서 골절선이 지나가면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치과를 꼭 방문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살짝 꺾이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치아 손상에서 이렇게 살짝 꺾인 경우에는 이제 살짝 조심스럽게 꺾으면 원래 위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난 책임지기 싫고 그렇다면 그냥 빨리 치과 보내면 되고 그다음에 완전 뽑혔다. 뽑힌 경우에는 잘 씻은 다음에 소켓에 원래 빠진 소켓에 넣어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거기가 제일 습하고 그렇죠. 건조해지면 안 되니까 넣어주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좀 무섭다. 그리고 환자 아파한다 그러면 우유나 식염수 같은 데 담궈 가지고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골절 이제 크게 부러진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우유나 식염수 같은 미디어에 넣어서 치과병원으로 보내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잘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아까 중간에 질문이 나와서요. 세 분 다 정형외과세요. 그래갖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원자력병원 정형외과고요. 선생님은 이내과 전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특히 스키 그래서 스키협회의 팀 닥터들은 이게 왜냐하면은
머리부터 사실 발끝까지 다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외과 선생님도 계시고 치과 선생님도 계십니다. 치과 선생님 계시고 이비인후과 선생님 계시고 성형외과 선생님도 계세요. 의무위원장님은 지금 현재 스키협회 의무위원장님은 성형외과 김현철 위원장님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스포츠학을 하려면 특히 이제 의대생들이나 그러면은 뭐 꼭 정형외과나 재활외과여야 되지 않냐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에 좀 어느 분야든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저희는 치과 선생님 3분 모시고 있는데 아까 저렇게 이빨 부러지고 그런 거 사실 의사들 잘 모르거든요. 이빨 아까 피가 중간에 부러지면 피 나냐 그러는데 잘 모릅니다. 치아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각 전문 분야를 저희가 모시고 이렇게 해서 국가대표 특히 국가대표 스키 선수들 스키 선수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지엽 선생님 부탁드립니다.